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참았어야 했나? 누군가와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실 겁니다.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뭔가 찜찜했죠. 상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무슨 말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이지 않는데 관계만 어색해진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너무 솔직했나? 아니면 너무 참았나 하고요. 그 찝찝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뱉은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가 상대에게 다르게 전달됐던 겁니다. 같은 뜻을 담은 말이라도 어떤 말버릇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상대가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해도 거리가 생기죠. 그 차이는 성격이나 타고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 속에 존중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통제가 섞여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구조를 먼저 신경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그 기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버릇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알게 된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말의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황금 울림입니다. 마음 편히 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사이에 침묵을 두는 말. 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섰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맞이했지만 남편은 인사만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순간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안 물어봐줘서 고마웠어.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지. 그날 저녁 남편은 차분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기다려준 그 시간이 오히려 대화를 열었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인간의 감정 반응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감정이 자극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 영역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는데 이로 인해 전달되는 말은 내용과 무관하게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방어 반응이 작동하면서 상대의 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정이 올라온 직후에 대화를 시작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상황에서 30분을 기다린 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시작된 대화는 신뢰도가 73% 더 높았고 내용 수용도도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길버트 교수는 이를 감정 냉각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야 비로소 이성의 공간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존중의 시간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기다려주는 것, 이는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말투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은 상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공간에서 상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을 먼저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방어 없이 진행됩니다. 상대는 압박감 대신 신뢰를 느끼고 관계는 그 순간 한 단계 깊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조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됐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다려준 침묵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건 말이 아니라 존중이었으니까요. 상대는 그 기다림을 기억하고 당신을 신뢰할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를 말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서 편히 쉬다와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 뒤로도 둘 사이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서로에게 빚을 지우지 않았고 주고받는 마음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계산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챙기게 된다는 걸. 조건 없이 주고받는 마음이 관계를 편하게 만든다는 걸. 스탠퍼드 대학교 치피스 교수와 조나 버거 연구진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인간관계를 계산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친밀감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계산 언어는 호의가 아닌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줄게라는 식의 조건부 언어를 사용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건부 언어를 사용한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58% 낮았고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조건 없이 주고받은 그룹은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히스 교수는 이를 거래 언어의 역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의도가 오히려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존중은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계산 없이 주고받는 관계는 가볍고 편안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어서라는 말투는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상대를 빚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산은 문장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나 했는데 내가 나한테 한 만큼 같은 표현들이 그겁니다. 이런 말끝 매무새는 상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할 때 해도 돼처럼 여유를 주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부담 대신 고마움을 느끼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조건 없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계산하지 않은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푼 순간 상대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계산서가 아니라 신뢰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 한 60대 여성이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 여성은 친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의 표정을 살피고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그래.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때 있지. 마음 무겁겠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 친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끝까지 들어주었고 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겠다. 힘들었겠네 같은 짧은 반응만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야기 들어줘서 한결 나은 것 같아. 여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말해 들어줄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대처 켈트너 교수 연구진은 감정 인정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사람은 방어 심리가 낮아지고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결책보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먼저 작동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즉시 해결책을 제안했고 다른 그룹에는 감정을 먼저 인정한 뒤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그룹은 해결책 수용률이 76%더 높았고 대화 만족도도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즉시 해결책을 들은 그룹은 방어적 반응을 보이며 제안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켈트너 교수는 이를 감정 우선의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비로소 내용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라 존재 허락입니다. 힘들겠다. 그럴 수 있겠네라는 말은 상대의 상황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말투는 간단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충분히 그럴 만하네 같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 구조는 판단을 보류하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상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사람은 상대가 충분히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의견을 보탭니다. 이렇게 진행된 대화는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해받기를 갈망한다. 이해받는 순간 비로소 변화할 준비가 된다.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은 사람을 바꿉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의 감정을 인정했을 때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상대의 말을 대신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 한 60대 남성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걱정이야.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내 손주는 몇 개 다니는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수학, 영어, 피아노까지 3개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남성은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주 걱정되겠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친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며느리한테 한 개는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해볼까 해. 남성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좋겠네. 내가 손주 상황을 잘 아니까. 친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는 좀 예민한 편이거든. 다른 애들이야 잘 버티는데 우리 애는 성향이 달라서. 남성은 계속 들어주었고 친구는 한참 동안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마음이 좀 정리됐어. 남성이 한 사람으로 대해준 덕분에 친구는 편안하게 자기 고민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수잔 피스크 교수는 언어의 범주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을 집단으로 묶는 순간 개인의 상황은 무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화된 말은 상대에게 존재 부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개인적 고민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요즘 사람들 다 그래. 누구나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일반화 반응을 들려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어떤 상황인데? 라는 식의 개별화 반응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일반화 반응을 들은 그룹은 대화 만족도가 62% 낮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개별화 반응을 들은 그룹은 이해받았다는 느낌과 대화 지속 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스크 교수는 이를 범주화의 소외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집단으로 묶는 순간 개인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존중은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데? 내 상황은 어때? 라고 묻는 말투는 상대를 개인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에게 당신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반론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더 깊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내게 됩니다. 사람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불릴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우는 너는 당신만의 같은 표현들이 상대를 유일한 존재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진행된 대화는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는 더욱 신뢰로 채워집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무리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 누군가를 개인으로 대한다는 건 그 사람만의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집단으로 묶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으로 불릴 때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상대를 집단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을 때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를 진짜 나로 봐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깊어지고 대화는 진심이 됩니다.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중입니다. 5번째, 말끝에 여지를 남기는 사람. 한 60대 남성이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어요. 고민 중이에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좋은 기회긴 한데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요. 남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돼? 아들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서는 성장 가능성은 큰데 업무 강도가 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도 나쁘지 않고 남성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 부서가 나을 것 같긴 해요. 남성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잘 판단할 거야. 아들은 한결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얘기하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남성은 생각했습니다. 답을 주지 않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고, 여지를 남긴 대화가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MIT의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 연구진은 반복되는 언어 습관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되는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도보다 반복이 평판을 만드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렇게 해야 해. 그게 맞는 거거든. 이게 답인 거야. 같은 단정형 말끝을 반복 사용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같은 열린 말끝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단정형 말끝을 사용한 그룹은 대화 상대로부터 경직되고 통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관계 지속 의향이 54%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살펴봤습니다. 침묵을 기다려주는 것, 계산하지 않고 주고받는 것,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 개인으로 대하는 것, 말끝에 여지를 남기는 것. 이런 말투들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주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도 반복되는 말투 때문에 상대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말투의 구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알게 되는 순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존중을 무너뜨리는 말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투를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고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열린 말끝을 사용한 그룹은 유연하고 존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신뢰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테키스 교수는 이를 말끝의 누적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말끝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어떨 것 같아? 같은 말끝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상대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말투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곧 상대를 인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압박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말끝 하나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이게 맞는 거야. 대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당연히 해야지. 대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서 상대는 당신을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말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의 단정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여지를 남기는 말끝을 습관으로 만들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채워집니다. 말버릇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끝에 여지를 남겼을 때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꺼낼 공간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말끝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6번째, 말의 목적이 항상 이기는 것이다. 한 60대 여성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산책하는 게 좋더라. 몸도 가벼워지고. 여성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저녁에 걷는 게 더 좋아. 나도 해봤는데 아침은 별로더라고.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래?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응, 저녁이 확실히 나아. 아침은 공기도 차갑고 몸도 안 풀렸잖아. 친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뒤로 대화는 어색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여성은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대화할 때 항상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잖아. 상대 말을 들어주기보다 반박부터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지는 거야. 여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공유하고 싶었던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걸. 좋겠다라고 받아줬다면 대화가 이어졌을 거라는 걸. 예일 대학교된 카한 교수는 설득 언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설득하려는 말은 상대에게 자율성 침해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맞는 말이어도 감정적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내 말이 정확해 같은 반박형 말투로 대화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내 경험은 그랬구나. 같은 수용형 말투로 대화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반박형 말투를 사용한 그룹은 대화 만족도가 67% 낮았고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용형 말투를 사용한 그룹은 친밀감과 신뢰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카한 교수는 이를 승리의 역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화에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는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이기려고만 하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모두 이김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말끝은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패턴을 만듭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의견이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와 그게 맞는 거야는 다릅니다. 앞 문장은 공유이고 뒷 문장은 승리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매번 상대와 경쟁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친구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이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대화에서 이긴 게 아니라 관계에서 이긴 겁니다. 안부처럼 들리지만 숨이 막히는 말. 한 6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연락할 것 같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부모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 저 어른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성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운동은 하니? 건강관리 잘해야 돼. 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어제는 몇 시에 잤어? 일찍 자야 한다니까. 12시쯤요. 그러면 안 되지. 11시 전에는 자야 돼. 그 뒤로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남성은 걱정이 됐지만 딸은 점점 더 연락을 피했습니다. 한 달쯤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체크하고 관리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애가 전화하기 싫은 거야. 그냥 안부만 물어보면 되는데. 남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한 건 점검이 아니라 안부였다는 걸. 잘 지내냐는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라는 걸. 옥스퍼드 대학교 리처드 라이언 교수 연구진은 통제 언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통제 언어는 자율성을 훼손하고 관계 회피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말없이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같은 지시형 말투로 대화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어떻게 지내? 요즘은 어때? 같은 개방형 말투로 대화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지시형 말투를 들은 그룹은 대화 회피 의향이 71% 높았고 자발적 소통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개방형 말투를 들은 그룹은 편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이언 교수는 이를 조용한 이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통제받는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존중과 조종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돼. 내 말 들어라는 말은 모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말끝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패턴을 만듭니다. 관리하려는 마음은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반복되는 점검의 형태로 나타나면 상대는 숨막혀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 상대는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 결과 연락을 피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안부를 묻는 것과 점검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 지내? 는 관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반면 운동했어? 는 관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만 관리는 상대를 평가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편안함을 주고 다른 하나는 부담을 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관리는 사람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점검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멀어집니다. 잘 지내냐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따뜻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8번째, 말 한마디로 사람을 너무 빨리 정해버린다. 한 60대 여성이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이웃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여성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차갑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 뒤로 여성은 이웃을 만나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옆집 분 참 좋은 분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여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첫 만남의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을 차갑다고 단정했다는 걸. 말투가 아니라 자기 해석이 관계를 막았다는 걸. 상대는 그저 조용한 성격이었을 뿐인데 여성은 그걸 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솔 리바인 교수는 첫인상 언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은 말의 첫 0.5초만 들어도 상대의 성격과 태도를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말투에서 나온 신호가 그 이후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데이비드 암만 교수는 말의 인상 형성이 후속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말을 다른 톤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톤만으로 상대의 의도를 판단했고 첫인상으로 생긴 평가가 이후 대화를 왜곡시키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말투가 아닌 해석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암만 교수는 이를 해석의 선행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해석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말 한 줄에는 정보가 있지만 해석이 정보보다 먼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말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차갑다. 저 사람은 무례하다. 이 말투는 건방지다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투 해석은 말 자체가 아니라 기대와 판단 프레임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쪽의 태도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0.5초 한 문장, 첫 인사만으로 상대를 정해버립니다. 그 결과 후속 대화는 왜곡되고 관계는 시작도 전에 막힙니다. 말을 잘못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가 관계를 만듭니다. 같은 말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판단을 조금 늦추고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여는 시작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투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신호로 사람 전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비로소 진짜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빠른 해석 습관일 뿐입니다. 사람과 말은 한 번의 신호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듣는 시간이 먼저 오는 대화가 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다시 열어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기다려 주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었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편안함,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을 이제는 당신이 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합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말버릇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고 알게 된 지금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알아차릴 때마다 고쳐가면 됩니다. 말하려는 순간 잠깐 멈추고 정답을 말하고 싶을 때 물어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듣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말투는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조금 다를 겁니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게 될 수도 있고 물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